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 취업 준비생만 1,500명 이상 합격시킨 승무원 합격률 1위 조스플라잇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승무원 준비생들 플랜 B 연봉 높은 탑 6라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11월이라서 사실 조스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승무원을 많이 뽑을지, 또 내년에 병행을 해야 하는지, 또 나는 어떤 플랜 B를 설정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11월은 항상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조스 합격생분들이 아무래도 10년 동안 여성 취업 전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직무들은 조스 새언니가 실제로 한 분 한 분 최종까지 다 합격시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좀 플랜 B로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도 좋지만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 나에 대한 파악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나란 사람이 이런 거는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직업이라는 게 사실 계속해서 이제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직무 안에서 결국은 나는 직업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은 자기가 본 그 세계 안에서의 어떤 삶을 그려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직무들도 알아가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생활하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플랜 B가 있다라는 게 이걸 무조건 해야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 길을 하나 더 좀 안심시켜 놓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 승무원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도 있고 하루를 좀 꽉 채워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11월 24일 일요일 2시에 신촌에서 2025 여성 취업 트렌드 컨퍼런스를 조스플라잇에서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합격시켰던 로펌, 기맹장, 그다음에 대기업 총무직, 비서, 금융권, 초대졸 전문, 그런 총망라 승무원 전망까지 해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무들에 대해서 직무별로 소개도 해드릴 거고 또 어떤 분들이 잘 맞는지 또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년의 전망은 어떤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꿀팁, 꿀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오픈카톡방을 아래 링크에 담아둘 테니까 같이 의기투합해서 직무별로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탑6는요, 승무원 준비생들에서의 플랜 B로 취업한 케이스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좀 데이터로 담았어요. 물론 개발이라든지 전문적인 공대생 분들도 계시, 이 부분은 제외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높은 순위 탑6는요, 회계직, 무역업입니다. 실제로 연봉은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이고요. 급여가 많이 높진 않지만 장점이 이직도 잘 되고 일자리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업무량이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계속해서 이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육아해서 쭉 커리어를 이어가기 좋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직을 좀 잘 하셨고요. 그리고 실생활에 이제 전산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걸 따야지만 회계직 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점점 높은 기업으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5위는요. 비서, 호텔, 지상직, 코레일, VIP 라운지입니다.
급여는 2천 후반, 3천 초반으로 똑같았는데요. 실제로 만족도라든지 선호하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 이유는 승무원과 좀 업무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F 성향이신 MBTI 성향이신 분들은 좀 일을 할 때 좀 즐겁게 사람 만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십니다. 단점은 급여가 이 노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상직은 제가 교육도 시켜봤는데 채용 같은 게 아웃소싱이라든지 계약직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VIP 라운지라든지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일에 비해서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20대 중반에 서비스 경력이 없으시고 좀 체계적인 서비스의 일을 안 해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코레일은 사실 급여가 2천 후반이지만 초봉은 좀 약간 공기업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다니기는 좋은데 의외로 NCS 기반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코레일만 준비하시지 마시고 승무원 준비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는 쪽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래도 현장직이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일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요, 대기업 사무직, 또 보험사 총무직, 영업관리직, 그 다음에 스타트업 마케팅, 서비스 기획 업무입니다. 초봉은 3천에서 3천 중반이고요. 좀 두 개가 좀 확 갈리는데, 이제 대기업 사무직이랑 보험사 총무직은 굉장히 정적이시고 주어진 업무를 좀 명확하게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정해진 일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스타트업의 마케팅이나 중견기업의 PM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획을 해내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좀 발전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분들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되게 극강으로 갈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기업 사무직, 보험사 총무직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과급이나 뭐 복지카드 이런 거를 다 포함하면 4천 정도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은 경쟁률이 높고 또 고고익성 스펙이 되다 보니까 자격증들도 많이 따시고 또 계약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지만 들어갔을 때 일은 바쁜 만큼 금융치료는 좀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졸 취업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마케팅 PM 쪽으로 취업하신 저희 제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쪽은 일자리가 진짜 많고 성향만 맞고 계속 공부하고 나를 이직시키고 이런 게 맞으시면 연봉 상승률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챗GPT도 배워야 되고 UI UX도 계속 배워야 되고 데이터도 배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배움 지옥이다.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능력 있는 만큼 급여도 높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 프리랜서 같은 걸 해서 부업으로 하기도 굉장히 좋은 쪽이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쪽은 컬처핏 면접을 좀 많이 봐요. PM이나 아무래도 마케팅 쪽은 회사의 철학과도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면접 자체도 조금 어렵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랑 좀 가치가 잘 맞는지 우리 회사에서 이런 힘든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기 때문에 면접도 조금 까다롭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PM이나 마케팅 쪽은 유망해요. 유망하고 스스로도 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성취지향적인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경쟁도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영업관리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년제 영업관리직들 많이 뽑고 그런 채용도 1년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기다렸다 준비해서 채용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급여, 안정적인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좀 장점입니다. 3위는요. 6대 로펌, 공기업, 외국계입니다. 급여는 3천 중반에서 4천까지입니다.
일단 조금씩 다른데요. 6대 로펌은 좀 학위를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봤던 수도권 4년제까지 합격생이 저희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로펌 합격생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또 지은쌤이 로펌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펌 전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펌은 여러분들 뭐 로펌 학원 다녀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건 영어 실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에 성향이 잘 맞는지 왜냐면 생각보다 정적인 직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로펌 쪽도 뭐 빌링, 송무, 비서, 스텝 이렇게 조금 나뉘어요. 그래서 좀 그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거는 컨퍼런스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뭐 전문대를 나왔거나 좀 지방대를 나왔으면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유리하진 않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사실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지만 일단은 필기가 어렵고 많은 분들이 달려든다라는 어떤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직적인 분위기도 있는 곳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단점일 수 있지만 굉장히 들어가기만 하면은 쭉 다닐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계는 실제로 이제 회사마다 이제 회사 바이 회사가 많지만 일단 들어갔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분위기도 좋고 좀 자율적이고 재택도 쉽고 내가 경력만 쌓이면 이직도 좀 용이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은 채용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접근하는 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누굴 통해서 오퍼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는 거의 다 신입을 다 계약직으로 뽑아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을 뽑는 쪽으로 이직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체적인 정규직 오퍼가 있어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정보력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계약직이나 이 정규직을 넘어가는 이 부분을 견딜 수 있는 나의 멘탈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내 성향에 맞게 내가 어떤 불안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외국계가 좀 힘드신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대입하셔서 이런 직무도 나 할 수 있겠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대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숨이 찹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대망의 2위는 금융권입니다. 금융권도 많은데 조스에서 굉장히 많이 합격시켰던 부분이 제2금융권이고요. 실제로 급여도 높고 성과금 포함하면 거의 4,000은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급여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증권사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설명하지 판매하시는 분들은 PB분들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없지만 농협,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는 어느 정도는 약간 권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성과금도 높고 급여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격증이 없이 제2금융권을 합격하신 조수들도 저희 합격생 중에서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좋고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로 고객이라든지 상품 설명이라든지 응대를 잘할 것 같고 영업 능력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격증이 좀 하나 정도, 전공은 아니어도 되지만 필요하고요. 채용이 1년에 한 2번 정도 나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채용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장점은 사실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금융 정보도 많이 알 수 있고 들어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격생들 중에서 좀 많았던 성향이 저처럼 조금은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 좀 가능하신 분들, 그 다음에 경제 자체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 다음에 영업 같은 걸 좀 더 해서 좀 급여도 좀 높게 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맞게 다니셨던 것 같고요. 금융권 가고 싶은데 난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스에서 윤서쌤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스는 여성 취업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부분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공대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특화되어 있지 않은 직무보다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해서 실제 합격까지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이지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명 티칭했는데 5명 전원 다 100% 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권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무가 서비스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할 것 변화가 좀 빨라요. 그리고 채용 규모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뽑을 때도 있고 덜 뽑을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 이게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급여만 가지고 한 거예요. 승무원 준비생들이 플랜 B로 급여만 가지고 한 거여서 좀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위는 법률사무소 김행장입니다. 네, 김행장이 급여가 높아요. 네, 그래서 초봉이 4천 중반. 3천 아니고 4천 중반이고요. 실제로 급여로만 따졌을 때는 안전한 1등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일단 인서울 4년제만 뽑아요. 그리고 토익도 900 이상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여기가 전문적인 어떤 서포터 직군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한 분들을 원해요. 그래서 내 일을 아주 밀도 있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향 면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영어 번역 시험 같은 것도 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실제로 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조금 중요한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일단 학교에서 인서울이 아니면은 서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김행장 법률사무소가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제일 합격생이 많고 제일 오래 가르쳤을 거예요. 지은쌤이랑. 그래서 조스커리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합격생들만 해도 지금 150명이 넘어요. 근데 이쪽이 채용이 사실 조금 좀 영어도 있고 질문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필요한 쪽이고 생각보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기보다는 영어 점수,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학력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건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가 있으면 돼서 크게 경력은 사실 상관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입니다. 좋은 점은 약간 급여 많이 주는 공기업 같아서 안정적이고 좀 오래 다니시고 애 놓고 다니기 좋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들 좀 많이 알고 계셨던 직무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죠. 사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전형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 여성 취업 트렌드 컨퍼런스를 11월 24일 일요일 날 합니다. 꼭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 이제 육각형의 직무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여성 취업을 하면서 어떤 직무는 이게 좋고 어떤 직무는 이게 좀 아쉬운데 중요한 건 내가 맞는 직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분들이 좀 더 잘 맞았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전형은 어떤지 2025년은 또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 되게끔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커리어를 찾는 데까지 많은 이직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커리어의 시작점이고 이걸 통해서 나란 사람이 뭘 힘들어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보시고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시야도 넓어지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단번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굴러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더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커리어를 어떻게 찾는지, 또 초대졸 분들, 대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총무직, 현대해상, 한화, 메리츠, DB, 손해보험 이런 것들은 좀 채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스플라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진정성 있게 실력으로 합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